어떤 속도와 효율, 생산성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걸 오늘 조계원 의원께서 반드시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천재명, 이재명 정권 초기 1년은 내란 잔당들 단죄 처단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진행 완료해야 한다. 1년밖에 시간 없다. 송 마르첼리노님, 저하고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야, 김정욱님도 고맙고요. 핫듀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앨리스님 믿고 갑니다. 우리 대통령 강수기 이렇게 이제 강수기 선생님도 주셨고요. 우리 민주주의가 화이팅이다. 그리고 내란 진압에 집중해야 한다. 야, 이용규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계환 소도 때려잡을 것처럼 생겼으면서 왜 그리 쪼요 이런 왜 그리 쫄아 있노 이런 건데 야 내가 쫄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그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방방 뛰는데도 쫄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동접 13,000명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좋아요는 왜 6,100명밖에 없습니까? 저치를 하더라도 이상훈 기자 인기 얼마나 좋은데 강미정 대표님 인기 있고 최강철 대표님 지금 내일 저녁에 미국에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부탁이 좀 과합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아침에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아주 긴박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2의 IMF가 올 정도로 한국 경제가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민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근데 지금 몇 가지 법안들, 의미 있는 법안들을 그것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정말 다급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께서 펼치는 이 민생 경제 부분에도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지금 경제계는 삼성 경쟁력을 너무 잃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가는 과정에서 뭐 지금 경제 토론은 아니지만 롯데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포스코도 그렇고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제는 이제 남북미 교류 협력을 이뤄내야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생겨요. 남북미. 그런데 이 남북미를 항상 우리 정권이 주도하려고 하면은 그동안 색깔론, 이념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는 아니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못 얻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국 국민들이 관세나 무역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경계하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별도로 갖고 우리가 항상 잘하는 말 있잖아요. 경제는 경제대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미 정상회담, 북미 외교관계 수립 이거를 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한국에 대한 극도의 지금 증오감이 생겨서 우리를 패싱한다라는 말까지 있지만 그걸 잘 만들어가는 지혜 또 강단,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 정말 그 5천 시대, 주가 5천 시대를 만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만들 거냐. 당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애면 거기에서 1,000%, 2,000%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남북미 평화 협력의 시대를 여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사실 최 회장님 오셔서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트럼프 베트남 회담 때 저희 고발뉴스는 3개월 동안 거기 살았어요. 오기 전부터 계속 우리는 이것만 하겠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실 문재인 정부 다 안 해도 되는데 그것만 성공시켜도 완전히 역사에 남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서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때 그 털보 누구야 어깃장 놈 존 볼튼이 날렸잖아요. 그놈 새끼 때문에 안 됐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볼튼 털보도 없고 완전히 외수됐잖아요. 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윤석열 때문에 우리 패싱됐다가 일본이 더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정보지에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구나 오늘 주식시장 뭐
이재명 대통령 5천 공약하고 나서 오늘 2,820선까지 돌파했어요. 이틀 사이에 근데 거의 예. 그 통일 관련 주들이 오늘 20%까지 올라간 거 예, 아십니까? 예. 정동영, 예. 이종석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얘기 나오면서 예. 지금 이제 최 회장님이 예. 활약하실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이것만 갖고 몇 시간을 얘기해야 아, 되는데 그럼요. 우리 네. 국민들께서 어쨌든 트럼프의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아니, 이분이 우리는 뭐 펼쳐가는 얘기할 부분은 필요 없어. 그런 예.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이 평화도 도움이 된다. 예. 이 관점에서 20대 남자들 있잖아요. 예. 지금 걔들한테 북한 미국이랑 정상화 돼가지고 이제 일자리 열리잖아요. 20대 남자들 다 이재명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분위기를 뭐가 좀 재미가 업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아 지명이 됐죠. 이제 국회 네. 이제 통과해야 하는데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퀴즈인데 국무총리 후보가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퀴즈에 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로 검토됐던 분 중에서 네.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국무총리로 거론됐던 분 중에서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라는 게 제 질문이고요. 이것은 우리 사전에 예고돼 있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려주십시오. 국무총리 중에서 제가 나중에 답하면 깜짝 놀랄게요. 놀랄까요? 국무총리 중에서 검토됐던 인물 중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와. 정답 맞히시나요? 홍준표. 예, 나왔고. 충격이에요, 그러면. 충격. 자, 아니 검토됐던 사람 중에 가장 놀랄 만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상호 기자님. 박용만 거론됐지만 예 어쨌든 두산그룹 회장도 거론이 된 게 있고요. 또 유시민. 와.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검토가 됐고요. 예. 이창용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예. 검토가 됐는데 가장 놀랄 만한 인물이 네. 와 지금 올라오네 다 이분들 어떻게 다 알아요? 텔레파시를 다 보냈거든요. 가장 놀랄 만한 인물은 김어준 총수는 좀 그렇고 그건 아니고 대법관 꿈나무던데요, 김원준 야 씨. 그래서 혹시 전개와는 없던가요? 아, 그러면 KBS 망합니다. 일단 망하는 말씀 조심하세요. 말씀 조심하세요. 외모로 보면 국방장관이죠. 확실하죠. 아니 외모로 보면 오히려 농림부 같아요. 설득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오늘 오후에 들어보니까 실제 검토가 됐던 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되었다 또는 검토가 되었다. 두 번째 퀴즈가 더 중요합니다. 거론이 됐다면 네. 검토 당시에 이재명 신정부가 검토를 더 이상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유시민 장관이 거절을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이상호 기자 답변해 주시죠. 말하기 어려워. 아니, 안 되는 건 난 기자한테 다 물으니까. 아니 본인이 거절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연봉 협상에서 아닌가요? 조금 제가 듣기로는 매우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오늘 재판 가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왔는데 이럴 때 꼭 한마디를 해놔야 돼요. 요 말을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제가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자, 이렇게 약간 쉴드를 쳐야 된대요. 어찌됐든 네. 본인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간절하게 바라긴 했다. 누가? 이재명 신정부가 간절하게 바라긴 했으나 정중하게 거절했다라는 소식 들으면서 유시민 작가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왜 또 신정부에서 총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까라는 면에서 그래서 어제 밤 늦게 12시가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예 총리 지명자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우리가
스픽스에서 단독 보도로 하셨어요? 총리가 지명되는 것은 알고 총리 지명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요. 더 깜짝 놀랄 만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자, 제가 했던 말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서 네. 연락을 해서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예상하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국무총리를 맡아주시면 아,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놀라가지고요. 네. 김민석 의원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네.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경건해졌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갑자기 경건해져서 옆에 의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기뻐해서 오늘 승리했으니까 얼굴색이 정중동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엄숙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 경건해지는 마음을 국무총리 딱 지명이 됐는데 옆에 책임감이. 있던 의원이 누구래요? 두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아니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비밀이 누설 되니까 안 되는데 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쳤거든요. 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똑같. 감사합니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로 발표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해야 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이상호 기자 네네. 우리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저하고 우리 취재 경쟁자야 취재 서로 하거든요. 그 공유도 많이 하지. 맞습니다. 아 우리 그렇습니까? 취재 경쟁자인데 왜냐하면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예. 제 취재 잘하죠. 네. 그 전날 연락 받았던 상황에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상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서 취재를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출연자가 서영교 의원이에요. 네. 서영교 의원도 그 옆에서 그런 상황을 본 게 있어서 서로 눈이 동그래져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맞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솔직히 이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요즘 구독 좋아요가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요. 취재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뒷이야기 하나하나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말로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또 유 작가님한테도 이렇게 충성맹제를 네. 한번 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최전방에 정말로 공격수들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석 그 수석의 총리직 지명이 아무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았어요. 유일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사에서. 네. 그래서 아마 유시민 작가님은 밖에서 청와대 밖에서의 역할이 너무 크고 내부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잘 맞춰줬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